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0년 기준으로 최고치가 5.18이었는데 이제 5%까지 거의 돌파가 됐었었고, 잠깐 지금 떨어져서 4.99입니다만 금리가 결국 주추세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제 화면을 꺼버렸네요.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컨센보다는 약간 넓게 나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안에 있는 구성 요소치를 다 까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물가 영향이 지금 크다. 결국 자동차를 제외한 대다수의 물가의 영향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좀 금리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물가는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결국 SLR이 지금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도 물가가 올랐었던 요인이 결국 대출이 증가돼서였던 건데, 근데 그 대출이 지금 또 SLR이 풀면은 증가가 되는 거죠. 이 예대율이 결국 59에서 60을 넘어 70까지 갔었었는데 이게 SLR을 풀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거죠, 결국. 근데 이제 SLR이 이제 은행 쪽 자본 비율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 당시에는 이게 자본 나누기 은행 기준으로 자산이 이제 SLR인데, 그때는 이제 국채를 빼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국채를 빼주는 게 아니라 GSIB라 해서 글로벌 중요 은행들은 5%를 이게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를 넘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3.5로 낮춰준 거죠. 이제 그만큼 결국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본을 줄이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해서 자본을 줄이거나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자산은 결국 대출이 증가가 되는 게 대다수일 거고, 국채는 생각보다 많이 못 늘릴 겁니다. 이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많이 하거나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이제 요 두 케이스로 갈 건데, 뭐가 됐든 간에 결국 대출이 어느 정도는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를 좀 급격하게 올리는 요인으로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3분기에 국채가 한 176억 달러 정도를 찍었는데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못 찍은 게 있죠. 그래서 이걸 더해 보면은 지금 3분기에 국채를 이만큼 찍어야 됩니다. 단기 국채가 4,500억 달러 정도, 장기 국채가 5,700억 달러 정도 해서 결국 1조 달러 정도를 찍어야 되는데 1분기랑 2분기 합쳐서 찍은 게 4,4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분기 3Q에만 1조 달러 정도를 찍어야 된다. 이제 이게 결국 문제가 되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로 TJ라고 정부 현금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원래 이게 한 8,500억 달러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지금 3천억 달러까지 쩔어져 있는 거죠. 결국 유동성을 거의 5천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 플러스로 공급을 했던 겁니다. 잠시만요. 좀 화면이 좀 어긋났었는데, 이제 그렇게 공급을 했던 게 결국 다시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7월 말 기준으로 5천억 달러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2천억 정도가 유동성이 빨려 갈 거고, 결국은 이게 지금 6,500으로 가냐 7천으로 가냐 이제 변경은 되긴 할 텐데, 뭐가 됐든 6천억이라고 쳐도 결국 3천억 달러 정도는 유동성이 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결국 이 순유동성이 떨어지겠죠. 지준이 빠지면서. 거기다가 이제 온 RRP도 1,800억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버퍼가 이 단기 국채를 찍을 버퍼도 사실 많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주 대비해서 BS 같은 경우에는 양호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준이 조금 1,000 정도 증가됐고요. 이제 그 영향은 RRP랑 이제 TGA가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다시 이제 국채를 찍으면서 이거는 다시 이제 지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DI는 좀 반등을 했고 SCFI는 여전히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근데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증시랑 거의 동행하거나 선행하는데 최근에 좀 증가가 됐는데 이제 다시 이제 감소를 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이 지표 이제
IURB 말고 이제 SOFR에서 EFFR 뺀 건 좀 내려갔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일단 분기 말이 좀 끝나서 반기 말이 좀 끝나서 내려간 또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사실 이게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 좀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는 증시도 많이 올라갔고 금리도 또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는 여전히 좀 비싸 보인다. 계속해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긴 시계열로 봐도 그렇고요. 이제 코스피도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뭐 코스피랑 뭐 같이 돼 있는 걸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제가 너무 위로 올라왔네요. 네. 같이 돼 있는 걸 보면은 뭐 이제 그냥 1드갭으로 봤을 때는 국내가 조금 더 비싸 보이고 근데 이제 페드 모델로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보시면 페드 모델로 보면 그냥 두 증시가 다 적당하게 비슷하게 가죠. 이게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좀 비슷한 밸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핏 지수 보면 S&P 대비해서 글로벌 GDP 여전히 뭐 어마어마하게 고평가인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결국 정부 부채라는 게 자체가 부채라는 게 GDP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기는 싫다는 말인 거죠. 결국 미국이 이건 줄이기 싫어. 그러니까 결국 GDP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채는 그냥 고정이죠. 뭐 제가 뭐 10억을 빚었다, 100억을 빚었다, 고정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올려서 이걸 갚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갚는다는 표현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차가 있다 생각해보죠. 자동차가. 그러니까 집이라고 생각해보죠. 집. 대출을 10억짜리 집을 대출을 7억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자기 자본 3억으로. 근데 물가가 훅 올라서 집이 20억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출은 여전히 7억이죠. 근데 물가는 올라서 집이 20억이 된 겁니다. 그럼 뭐 그냥 이 빚 없어진 거나 똑같은 거죠. 뭐 그런 걸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산 물가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대출이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실물 물가를 올려버리겠다라는 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레딧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국고채 금리가 다시 이제 최근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레딧 금리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국고를 보통 장기를 많이 사다 보니까 국고를 사기보다는 이제 단기 크레딧이 조금 좀 강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상대 강도 같은 경우는 국내랑 이제 코스피는 크게 다르진 않고, 국내랑 이제 해외 쪽 나스닥 S&P는 크게 다르진 않고, 뭐 기계, 전기가스, 뭐 증권, 금융이 여전히 계속 낮긴 하지만 조금 약화가 되는 모습은 확실히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뭐 계속되는 상승은 없거든요.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레벨이 오면은 뭐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맞다. 통신도 똑같은 거죠. 요때 그냥 정리했으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다 고점이긴 했습니다. 이 당시가 상대 강도로도 봐도 그렇고 해서 굳이 뭐 이렇게까지 왔을 때 뭐 정리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이제 언제 난 자르고 언제 들어간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살펴보면은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 좀 올라가고 있고요. 실질 금리도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쪽도 뭐 마찬가지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순 포지션 보면은 S&P 조금 증가되고 있고요.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은 좀 나스닥이 좀 증가된 모습입니다. 뭐 반도체 가격 지수 DXI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삼성전자는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 밸류가 비쌉니다. 이제 ROE가 많이 사실 삼성전자는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밸류가 비싸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증시가 우리나라 쪽이 좋아도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현물은 조금 매수로 돌아섰는데 선물이 조금 외국인이 매도여서 조금 약간 불안해 보이는 측면은 좀 있기는 합니다. 긴 시계열로 여전히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은 조금 다르게
선물은 외국인이 조금 매수하고 있고 현물은 살짝 매도를 한 상황이고 긴 시기언론 여긴 더 심하게 그러니까 개인만 매수하고 있긴 합니다. 신용잔고가 21.4조 정도 되면서 좀 많이 증가를 했죠. 이제 한 7천억 가량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살펴보면은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금은 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 WTI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올라가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제 130일 기준선으로 잡지 않고 일단 다 그냥 일본 기준으로 이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같은 경우에 이제 3년은 숏 포지션으로 돌아섰고요. 10년도 숏 포지션으로 돌아섰다가 일단 다시 조금 중립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시 중립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다시 좀 중립으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롱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롱이 아니라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숏 추세로 돌아섰고, WTI 같은 경우에는 중립.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롱 추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롱 추세. 마이크로소프트도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뭐 특별하게 이제 특이사항은 사실 없다. 이제 국고는 이제 77대까지는 쭉쭉 결국은 장기 추세로는 좀 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고 미국채 10년도 뭐 특별할 거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가 뭐 특별하게는 없다.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내려왔죠. 여기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좀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이다가 결국 금은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물가의 해치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간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결국은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근데 지금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고점을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이고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고점을 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격도를 봐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레벨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뭐 가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플은 확실히 M7 중엔 제일 좀 추세가 안 좋았었고요. 뭐 나머지 뭐 특별하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 사항은 없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를 내려오면 조금 더 급격하게 내려갈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직은 뚫리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죠. 엔비디아도.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내려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격도도 그렇고 RSI도 충분히 뭐 과열인 상황이긴 합니다. 언제든 좀 조정이 날 수 있다. 뭐 이제 중국 쪽 수출 그것 때문에 좀 어제 많이 올라갔긴 했었죠. 일단 뭐 코인 같은 경우 뭐 추세로 보면은 결국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롱이고 뭐 대다수가 다 롱이긴 합니다. 근데 단기 추세는 조금 비트코인은 좀 많이 떨어지긴 한 거죠. 120분봉은 생략하고 일봉만 살펴보면은 일단 뭐 여전히 롱이긴 합니다. 비트코인 롱이고요. 이더리움도 롱이고 그 다음 이제 리플도 롱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계속 그렇고요. 이제 뭐 비트코인도 뭐 볼린저로 봤을 때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좀 조심할 레벨까지는 왔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요. RSI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죠. 네.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제 여기도 과열은 과열이다라고 보여주고,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뭐 모이고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할 때가 온 것 같다. 이제 사실 다 과열의 영역에 모두 다 이제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수 쪽 살펴보면 일단 여전히 미국 쪽은 일단 롱이긴 합니다. 이제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다 롱인 거는 뭐 맞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살펴보면 이제 나스닥 여전히 롱이고요. S&P 롱이고 코스피 롱인데 롱 추세가 좀 약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롱입니다.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제 슬슬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위험 징조가 나타날 뿐, 뭐 아직까지는 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기만 할 뿐, 아직 이제 확 튀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현물 120분봉 뭐 계속해서 뭐 좀 과열권이긴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과열권인 건 맞고요. RSI도 다시 또 70쪽으로 왔기 때문에 뭐 선물로 봐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뭐 특별히 다르지 않고, 여기도 뭐 선물 쪽도 계속해서 과열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바로 일봉으로 넘어가면, 일봉도 보시면 이렇게 모이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할 영역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이따 이건 차트 때 조금 더 자세히 보죠. RSI도 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하고 코스피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도 결국 여기도 뭐 특별하게 볼린저로 뭐 볼 건 없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RSI가 좀 과열했다가 내려가고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모이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 크게 벌어져 있긴 하죠. 이제 모여있고 벌어져 있어서 뭐 사실 역대급으로 이번에 뭐 사실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과열이긴 하죠, 이게. 근데 일단 뭐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제 이격도는 이제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도 나스닥,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닿을 때까지 왔기 때문에 뭐 좀 확실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레벨은 뭐 충분히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차트를 살펴보면은 이제 정말 급하게 올라왔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고, 뭐 상법이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뭐 이런 거를 다 이유를 뭐 차지하다 하더라도 엄청 급격하게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뭐 결국 뭐 볼린저로 본다고 치면 뭐 200 볼린저 밑으로 오면 팔겠다. 근데 이제 기준선이 더 위잖아요. 이렇게 됐을 땐 사실 전환선 깨지면 일부 팔고, 기준선 깨지면 뭐 전액 팔고, 뭐 그런 전략이 전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면 여기서 이제 사실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어갔다가 결국 이 두 개를 다 뚫리는 지점에 팔아야 되는데, 뭐 지금은 그냥 쭉 팔지도 않을 만큼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그냥 기준선 뚫리면 바로 파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긴 이제 다였죠. 여긴 좀 뒤늦게 다였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었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일단 여기도 뭐 내가 조금 너무 빨리 움직이고 싶지 않다, 일단 올라간 추세는 끝까지 한번 먹어본다라고 하면 결국 기준선 뚫리면 파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P도 볼린저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긴 꼬리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여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아무래도 이제 SLR의 영향 때문에 조정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뭐 볼린저로도 여기도 뭐 다 다였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할 레벨인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했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긴 꼬리가 나면서 좀 내려가서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좀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선 위에는 일단 좀 올라타긴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반도체 지수도 결국 여기를 넘어서진 못했지만 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의 상승은 더 있겠다. 결국 여기 고점을 결국은 언젠간 넘겠다. 이게 조정을 보이고 아마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는 넘기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갔다가 빠져도 빠질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여기를 넘어서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이 기준선을. 항생도 일단 여기를 넘어서냐 마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쪽도 근데 결국은 안 좋을 텐데 일단 뭐 지금 당장 다 돈 풀고 있으니까 그 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다 떨어지다 보니까 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 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위안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마찬가지인 거죠. WTI는 여기 50일과 여기 구름대에서 어떻게 버티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준선은 뚫렸기 때문에 과연 여기 구름대랑 기준선 중에 어디가 먼저 뚫리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정배열이 됐죠. 다시 전환선 기준 정배열 됐고 구름대까지 돌파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200일 이평도 뚫렸고 금리가 이제 조금 상방을 향해 점점 추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도 결국 다 돌파가 된 거죠. 지금 기준선 방향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채, 국구채 10년도 똑같은 거죠. 이제 똑같고,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살펴봐도,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 볼린저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좀 닿여 있어가지고, 이게 급격하게 상승을 한 번 더 한다로 보거나, 아니면 하락을 한다로 보거나, 어찌됐든 변동성이 좀 앞으로 커질 것 같은 자리에 있긴 합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특별하진 않고요. 엔비디아는 여기 상단을 쳤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고 차트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하고요. 테슬라도 결국 여기서 위냐 아래냐 한번 좀 변동성이 저는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국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물가를 올려서 부채를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물가 올라가면 주식은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긴 시결로 주식은 나쁘진 않겠다.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SLR 푸는 걸로 이미 지금 라인을 탔기 때문에. 근데 대신 이제 채권 시장이 좋지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 채권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결국 또 다시 증시도 조정해 보일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